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이번 대선을 결정지은 분수령이 뭐가 될까? 이런 질문 말이죠. 미국 언론과 대중들은 벌써부터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건 뭐 단 한 장면이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7월 13일 트럼프 암살 시도 장면이었죠. 특히 트럼프가 피격 직후에 성적이 앞에서 경호원과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연출했을 때 승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정치 쪽에서 이런 강렬한 한 장면이 대중들의 각인이 되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예가 많습니다. 이걸 미국 정치에서는 잉글리시 머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용어인데요. 이 포드 대통령은 닉슨 사임 이후에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에 닉슨 측 요구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하죠. 그래서 미국 언론과 대중의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인 대통령 취급을 받질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앞치마를 두르고 잉글리시 머핀을 만들어서 아침을 걸렀을 자신의 집을 찾은 미국 기자들에게 나눠주는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의 효과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론이 급변했는데요.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나라의 상징이자 동시에 국가의 가장의 성격이 강한데 이 장면이 그게 잘 어울렸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역시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공통점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많은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라든가 세계인들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가 그토록 고도화되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일상화된 나라에서 정치 폭력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실제로 미국은 나라는 넓고 이해관계는 대립하고 또 주장은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라이도 많습니다. 총기 규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사살된 용의자도 뭐 정치 확신범, 정치 사상범이라기보다는 20대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통계만 보면 미국 정치의 폭력 정도가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4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 중에 4명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20세기로만 범위를 좀 좁혀도 최소한 6차례의 심각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통령 4분의 1가량이 암살당하거나 거의 암살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숫자도 싫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미국인이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모두 암살당한 사실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국은 이런 정치 폭력이 상당히 흔합니다. 캐나다는 20세기 후에 총리가 단 한 명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직을 물러난 후에 통일교와 관련한 이 사제총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암살했죠. 영국은 마가렛 대처 총리가 아일랜드 문제로 폭탄 테러를 당한 적은 있는데 총리가 암살당한 건 1812년 단 한 차례였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연방공화국 탄생부터 지금까지 암살 사례가 없습니다. AP 사진 기자의 트럼프 비격 직후 상징적 사진으로 대선의 추가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예를 봐도 꼭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암살 시도가 무조건 그 정치인의 덤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12년에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촌인데 이 사람은 암살 시도를 당하고 나서도 1시간가량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더합니다. 그의 강인함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은 원래 빼어난 복싱 선수에다가 사냥꾼, 우리가 잘 아는 테디베어라는 곰인형도 이 사람이 살려준 곰을 캐릭터 하면서 애칭을 붙이게 된 거죠. 영화 바람과 라이온이라는 데 보면 세계를 휩쓰는 강력한 바람,
미국 대통령의 상징으로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죠. 이 사람 이런 암살 시도와 강인한 장면을 보여줬음에도 재선에 실패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처럼 극적인 사진이 없었다거나 민주공화 양당이 아니라 제3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폭력의 생존자가 무조건 덤을 챙긴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트럼프의 경우도 멋진 장면을 연출하긴 했는데 손을 들어서 외친 말이 파이트, 싸우자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인함만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혼란이, 무질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도 미국 언론과 대중이 심어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벌이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작동해서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지만요. 트럼프 지지자는 이 암살 시도로 충성도가 더 높아졌고 민주당 지지자는 오히려 불안해진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 측에서는 이른바 메시아이즘, 메시아주의를 더 입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신이 그의 목숨을 보호했고 그가 미국을 구하리라는 프레임, 틀인 거죠. 결론적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피격은 미국 대선의 분수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암살 시도의 주역이 등록된 공화당원이었다는 것도 파급력을 줄이는 변수죠. 이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 올해 최대 이슈인 미국 대선의 분수령은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좁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좀 해드리죠. 둘러대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이 트럼프가 칩스법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뭐 대만 보호 공약 재검토론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가 이제 폭락하고 있죠. 사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정책도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후보 수락 연설이 상당히 장황하고 길었는데 원래 연설 첫 부분은 준비된 연설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국민 통합을 얘기하다가 애드립인 후반부로 갈수록 민주당과 바이든에 대한 요구로 점철되어 있더군요.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치 보복으로 선열이 낭자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ABC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all but 클린턴이 한 것만 빼고는 다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ABB 트럼프의 경우에 all but 바이든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 또 두 번째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이 일기 때처럼 중국에만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국가 전체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북미 수출 국가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잃고 북미 시장에서 만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공약이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가 지금 2,800 수준에서 물러앉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트럼프의 이런 공약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가할 시나리오는 트럼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아직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이 예정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은 트럼프 1기 당시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당시에도 주가 때문에 제롬 파월을 지금은 X가 된 트위터를 통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멍청한 놈 금리 좀 내려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뭐 X나 트루스 소셜 트럼프가 하는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금리 내리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당선은 한마디로 악재로 봐도 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